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하게 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으며 억지로 맞이해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성을 지르거나 겉으론 공손하던 사람이 은근한 조롱을 섞기도 하죠. 술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은근하게 드러냅니다. 평소 감춰둔 속마음이 술 기운을 타고 언제 터질지 모를 작은 균열처럼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 그제야 우리는 묻게 되죠.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이번 방송에서는 술자리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진짜 성격과 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분위기도 좋고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던 어느 날 밤. 그날은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음식점을 예약해 뒤풀이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 잔, 두 잔 기분 좋게 마시고 있을 무렵 늘 조용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죠. 처음엔 별일 아닌 듯 시작된 말이 점점 날카롭게 바뀌더니 옆 사람을 꼬집는 말투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때 그 일 말이야. 너 솔직히 너무 이기적이었잖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당황했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해졌습니다. 당사자는 황급히 웃어넘기려 했지만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술 기운에 올라온 본심, 그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평소 눌러왔던 감정이 술이라는 기름을 타고 불붙은 걸까요? 그 자리 이후 사람들은 그 남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속마음을 들킨 사람보다 그걸 감추고 있던 사람을 더 경계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술자리는 그 사람의 평소가 아니라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언어 습관, 타인을 대하는 본능적인 자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감없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겉모습에 속기 쉽습니다. 말을 잘하고 예의 바르고 겉으로는 무던해 보여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튀어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술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철학자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인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가장 경계심이 낮아졌을 때 드러난다.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보인 행동.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믿음으로 엮이지만 판단은 신중함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술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술자리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입이 가벼워진다는 말, 단순히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엔 한 사람의 인성과 언어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험담은 언제나 없는 사람을 향합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당신이 없을 때도 당신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이정화 씨는 어느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죠. 하지만 술이 오고 가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외모와 직업에 대해 농담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옛날부터 좀 없어 보였잖아. 그런 성격이라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화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없던 그 친구는 정화 씨와도 각별했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말끝마다 남을 평가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자는 당신의 비밀도 남에게 전한다. 술자리는 잠시지만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의 무게 또한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왜 술자리에서 특히 험담을 하는 걸까요?
그 심리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선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다른 사람의 단점에 투사하여 안도감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사람은 평소엔 조용하고 얌전하게 굴다가도 술이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 내면엔 경쟁심과 판단이 가득한 경우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얕은 늪과 같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발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 지금 다시 떠올려보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떠나야 했던 건 아닐까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일관된 존중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없을 때도 당신을 똑같이 존중해주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는데 술자리는 의외로 큰 단서가 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태양이 있을 때만 생기지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가볍게 흘려들었던 술자리의 말, 그 속에 숨어있던 본심을 이제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술자리에서 종업원이나 후배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역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진짜 인성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교만과 무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날, 처음엔 다들 예의 바르고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돌고 난 뒤, 한 과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야, 여기 고기 좀 봐봐. 이게 제대로 익은 거야? 서비스 이따위로 할 거야? 손님이 많아 정신없는 와중에도 직원은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 과장은 끝까지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박정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과장과는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는 항상 친절했거든요. 근데 약자에게 그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언젠가 저 자리에 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술자리에서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권력감, 남을 얕잡아 보는 습관이 술 기운을 타고 올라온 것뿐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됨을 알려면 세 가지를 보라. 첫째는 돈을 쥐었을 때, 둘째는 권력을 가졌을 때, 셋째는 술을 마셨을 때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갖게 되었을 때 평소에 가려졌던 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중 술은 가장 쉽게 사람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평소엔 안 그러던 사람이니까 술 먹고 잠깐 실수한 거겠지. 하지만 반복되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그 모습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한 후배에게 무조건 시키고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은 조직 속에 숨어있는 위계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술자리는 모두가 평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로 전락합니다. 그 구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야만 안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관계는 누가 위고 아래냐가 아니라 서로를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보는 술자리의 태도, 그건 단순한 음주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간관계 철학이고 당신을 어떻게 대할 사람인지 알려주는 예고편입니다. 한 고전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사는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 가장 조심스럽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이 없을 때 종업원에게, 후배에게, 아이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을 위해 웃는 얼굴 뒤에 다른 사람에게는 칼날이 있는 그 사람. 지금이라도 조용히 멀어지길 권합니다. 세 번째, 술자리에서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며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의 흐름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피로를 풀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마음 놓고
말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누군가가 꼭 나섭니다. 야, 이 분위기 뭐냐? 노래 하나 틀자. 다 같이 한 잔 돌리자. 왜 이렇게 죽상들이야? 좀 웃어봐라. 그는 분위기를 띄운다는 명분으로 다른 이들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장소를 장악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타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소리만 크게 울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유쾌하고 밝아 보이지만 실상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를 위해 남들의 기분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민경 씨는 최근 가족 문제로 심적으로 지쳐 있었고 그날만큼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주도하던 한 친구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자고 하고 술을 권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재미없냐? 우리 모임 망치지 마. 결국 민경 씨는 눈물을 삼키며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위기라는 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웃음을 끌어내려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 둔감함은 관계에서도 당신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나아가 당신의 아픔을 비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타인의 기분을 묻지 않고 자신이 정한 룰에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신의 기준만을 옳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진다. 그걸 억지로 맞추려 하면 진짜 관계는 멀어진다. 한 심리학자가 말한 이 문장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특히 술자리 같은 사적인 공간에선 더더욱 그렇죠. 억지 웃음, 억지 건배, 억지 노래로 채워진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잔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웃어주는 사람이 진짜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분위기를 망칠까봐 억지로 웃고 억지로 춤췄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말이 없어도 당신의 슬픔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숨을 쉬었을 때 술을 따라주기보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술자리는 결국 사람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당신을 조연처럼 여기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지 마세요. 네 번째, 술자리에서 자신의 실수를 농담으로 넘기며 타인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쩔 줄 몰라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에이, 내가 술 좀 먹어서 그래.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그냥 농담이잖아. 이 한마디는 마치 모든 책임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남고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오래 함께 일하던 선배와의 자리였습니다. 김진수 씨는 후배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믿음직한 선배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는 술에 취해 한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팀 분위기 흐린다니까. 뭐, 그래도 착하니까 다들 참아주는 거지. 그 말을 들은 후배는 처음엔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아리기 시작했고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진수 씨는 그 후배에게 그날은 술 먹고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간 뒤였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의 말에 대해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빠져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술자리는 그 사람의 진심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술을 핑계로 누군가를 조롱하고 작은 농담이라며 진심을 덮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친 마음은 서서히 멀어져가는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한 문학가는 말했습니다. 농담은 가장 정교한 공격이다.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공격을 가끔씩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며 관계를 이어가곤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 믿고 그 말은 술김에 나온 실수일 거라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닌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가벼운 말로 사람을 시험하고 무심한 농담으로 진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도 쉽게 발을 들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그 말 속엔 책임도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감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꾸 당신이 스스로를 탓하고 말 한마디에 불안해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관계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진심을 농담 삼아 던지는 사람과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당신의 아픔 앞에서 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곁에 오래 머물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 술자리에서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과거는 때로 추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면 꼭 누군가의 지난 실수를 들추어냅니다. 너 그때 기억나지? 회식 자리에서 울던 거. 진짜 창피했었지. 그때 프레젠테이션 말아먹은 거. 아직도 전설이지 않냐? 그 말은 웃자고 한 이야기라며 술자리에 양념처럼 던져지지만 정작 그 당사자에겐 가슴을 후벼 파는 돌덩이 같은 말이 됩니다. 이정선 씨는 어느 모임에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실수였고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이었죠. 하지만 한 친구가 술을 마시다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 진짜 엉망이었잖아. 왜 그렇게 멘붕 왔던 거야? 생각하면 지금도 웃겨. 사람들은 웃었지만 정선 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은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비웃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남의 상처를 끄집어내 그 위에 서 있으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의 아픔조차 자신의 오락거리에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상대가 그 기억을 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 채 그저 분위기를 살린다며 과거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 당신의 아픔도 가볍게 소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고전에서는 기억은 존중될 때 비로소 관계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꺼낼 때는 그 기억이 추억이 되어야 합니다. 조롱과 비하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을 만큼 아물어진 상처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픈 기억을 들춰낸다면 그는 당신의 상처도 그저 이야기거리로 삼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넘어졌던 순간도 무너지던 날도 다시 꺼내어 웃음의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곁에서 매번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볼 때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과거이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그 과거를 꺼낼 때 그날의 당신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표정, 당신의 떨리는 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곁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라면 이제는 조용히 손을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행동, 당신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술자리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 두 번째, 약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세 번째,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며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네 번째, 진심을 농담 삼아 상처 주는 사람. 다섯 번째, 과거를 들춰 웃음거리 삼는 사람.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술자리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민낯, 말로 감추려 했던 감정,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 말하면서도 이미 한 번은 밖으로 튀어나온 그 사람의 속마음. 술이라는 도구는 결국 사람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치 김이 서린 거울에 손으로 쓱 문지르면 진짜 얼굴이 보이듯 술자리는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웃으며 건넨 말 한마디, 눈 흘기듯 던진 행동 하나, 무심코 넘길 수 있지만 그 속의 숨은 본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은 때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곤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당신에게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말로 믿지 말고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순간에 가장 정확한 답을 줍니다. 특히 술자리라는 가장 경계심이 낮아진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보여준 태도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술 마셔서 그랬겠지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이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질은 어떤 사람과 마주 앉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켜야 할 사람과 떠나야 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방송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당신이 웃는 자리엔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용히 술잔을 들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누군가, 그 사람이 곁에 있는지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